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오늘 김정은이 갑자기 17일 만에 등장해서 북한의 군사행동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하고 평론가들은 김정은이가 꼬리를 내렸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가설을 생각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가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이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화상회의를 했다고 노동신문에 나왔거든요.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하는데 화상회의를 했다, 김정은이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무슨 화상회의를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김정은이가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뉴스를 찾아보니까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김정은이 화상회의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화상회의를 했으면은 화상회의하는 모습을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에? 아니, 김정은이가 인민의 아버지인데 인민의 아버지가 20일 가까이 얼굴을 안 비쳤으니 화상회의하는 그 모습이라도 딱 사진 찍어서 그걸 노동신문에 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화상회의하는 그 모습조차도 찍은 사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이가 당 중앙군사위 그 회의를 하는데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 기사에 나온 그 김정은이 아닐 수가 있다. 김정은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유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정말 유고 상태라면은 지금 북한은 군부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해서 김정은이 유고 사태라는 그 사실이 철저히 비밀에 가려진 채 뭔가 수상한 일이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요, 김정은이 실제로 화상회의를 했고, 그래서 그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군사행동을 보류해라 이렇게 명령한 게 사실이라면은, 자, 그게 사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김정은이 뭐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이해가 가냐면은, 김정은이 처음부터 김여정이를 앞세워서 이 한반도의 위기 분위기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김정은이가 처음에 김여정을 앞세워서 한번 이 한반도의 위기 분위기를 조성해 봤다가 뒤에서 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김정은이가 뒤에 짠 하고 나타나서 야, 그거 다 취소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처음부터 위기를 고조시켰다가 김정은이 스스로 다시 그걸 취소하면은 그건 이상하게 되는 거지만, 자기 여동생이 위기를 고조시켰다가 그 뒤에 김정은이 짠 하고 나타나서 취소시키는 거는 쉽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왜 취소시켰냐?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기로 했는데 김정은이 왜 취소시켰냐? 과연 대부분의 언론들과 많은 평론가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이 동북아에 항공모함 3척이 와 있고, 그리고 미군의 전략폭격기가 수시로 이 동북아 쪽을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김정은이가 군사행동을 하기로 한 것을 취소시킨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미군 전략폭격기가 최근에 17일, 19일, 22일 날 왔다 갔어요. 17일에는 일본 남쪽하고 대만 쪽을 비행했고요. 19일엔 일본 북쪽 그 오호츠크 해 그쪽을 비행했고요. 22일에는 역시 똑같이 일본 남쪽하고
대만 쪽을 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오지도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3개가 와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지금 필리핀하고 대만 쪽에 가 있는 거지 한국 근처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이게 무서워서 미국의 항공모함도 한반도 근처에 오지도 않고 있고 미군 전략폭격기도 한반도 근처에 오지도 않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이게 무서워서 군사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한다고요? 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2017년, 2018년 이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녔고요. 그리고 미 항공모함이 우리 한반도 동해 쪽에 가까이 들어와서 수시로 들락날락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김정은이 ICBM 미사일을 쐈던 놈이에요. 김정은은. 그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도 김정은은 기어이 ICBM을 쐈던 놈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항공모함은 저 멀리 필리핀 쪽, 대만 쪽에 가 있고 한반도 쪽엔 오지도 않고 있고 전략폭격기들도 한국 이 근처에는 오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김정은이 그게 무서워서 군사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했겠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미군 전략폭격기 B-52가 일본의 남쪽으로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해서 대만 쪽으로 가고 있죠. 둘 다 그래요. 둘 다. 이거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일본의 북쪽으로 지나가 줄 수도 있는데 일본의 북쪽으로 지나가면은 한반도의 동해하고 남해를 지나가게 되죠. 그렇게 지나가 줄 수도 있는데 굳이 남쪽으로만 지나가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냐?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한반도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B-52가 미 본토에서 날아오는 것이거든요. 먼 데서 날아오는 거잖아요. 수천 킬로미터를. 그러면은 먼 데서 왔으면은 일본하고 대만에 갈 때 한반도에 동해하고 남해를 슬쩍 스쳐 지나가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한다 뭐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으니 한국을 도와주는 셈 쳐서 한반도에 동해하고 남해를 이렇게 슬쩍 스쳐 지나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안 하고 남쪽으로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남쪽으로만.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이거 왜 이런 것이냐?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자꾸 중국하고 북한하고만 붙어 먹으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미국이 원하는 만큼 안 올려주고 있고, 그거보다 더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좀 요청을 했어요. 미군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쪽에 올 때는 그 운행 비용을 좀 너네가 대줘라.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도 한국 국방부도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트럼프 볼 때 한국이 좀 미운 거죠. 그 일부러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한국을 위협하는데도 일부러 미국이 한반도 쪽으로 전략폭격기를 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근처로 안 보내는 거예요. 이 한반도 동해하고 남해를 슬쩍 스쳐 지나가게 할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일부러. 자,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 김정은이 이번에 군사행동을 취소한 이유는 김정은이가 미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마도 중국이 북한을 막은 것 같습니다. 자, 지난 6월 22일 날 중국이 북한에 80만 톤의 곡물을 지원할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뉴스가 맞다면요, 이 80만 톤이라는 규모는 북한의 식량난을 거의 해결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렇다면은 중국이 북한에 아마 경고를 했을 수 있습니다. 야, 북한 너네 도발 일으키지 마. 만약에 도발 일으키면은 그 80만 톤 식량 지원 끊어버린다, 취소한다, 이렇게
북한을 압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김정은이가 혹은 북한의 누군가가 뭐 군부 집단 지도 체제든 김정은이든 그 누군가가 중국이 식량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압박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한 거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왜 북한을 막았을까? 북한이 군사행동 하지 못하도록 왜 막았을까?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마 트럼프가 중국을 협박했을 것입니다. 야, 중국, 너 만약에 북한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북한이 사고치면은 1단계 무역 합의고 뭐고 없이 그냥 다 너네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거를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지금 중국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미국하고의 모든 관계가 끝날까봐. 왜냐하면 중국이 달러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한국 언론들은 뭣도 모르면서 어제 피터 나바로 통상보좌관이 1단계 미중 무역 합의가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뒤이어 바로 트럼프가 트윗을 날렸잖아요. 아니야, 우리 중국하고 1단계 무역 합의 그거 끝내지 않을 거야, 계속 이어갈 거야. 트럼프가 이렇게 트윗을 올렸거든요. 이걸 보고 한국 언론들은, 뭐 미국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트럼프가 무슨 시진핑에게 약점이 잡혔다느니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쪽은 중국입니다. 실제 트럼프가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는 물론이고 아예 중국하고 관계를 단절시킬까봐, 디커플링을 해버릴까봐 트럼프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사고치지 못하도록 아마 압박을 가한 것 같아요. 너네 사고치면은 80만 톤 식량 지원 그거 취소해버린다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중국이 북한을 막은 두 번째 이유. 자, 그건 뭐냐? 지금 현재 동북아에 항공모함 3개가 와 있잖아요. 원래 요코스카항에 있었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그리고 올해 초에 왔던 루즈베트 항공모함, 그리고 얼마 전에 동북아에 진입한 니미츠 항공모함, 이렇게 3개의 항모 전단이 지금 미 해군 제7함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동북아에. 근데 원래는요, 항공모함이 제7함대에 2개만 배치되는 게 미국의 계획이었어요. 자, 원래 항공모함이 배치되는 거는 1년 전에 계획이 다 짜여지거든요. 트럼프의 계획은 지금 이 시점부터 해서 11월 대선이 끝날 때까지 2개의 항공모함 체제로 이 동북아를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나가 더 늘어나 버렸어요. 뭐가 늘어나 버린 거냐? 루즈베트 항공모함이요, 원래는 6월달이 되면은 미 본토로 돌아가야 되는데 루즈베트 항공모함이 올해 초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바람에 수개월 동안 작전을 안 하고 쉬었거든요. 그래서 한 대가 지금 더 남은 겁니다. 미국 제7함대에. 그래서 지금 필리핀하고 대만 쪽에서 루즈베트 항공모함하고 니미츠 항공모함 2개가 같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지금 별로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하나가 남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남는 항공모함 한 대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남는 항공모함 한 대가. 트럼프는요, 만약에 북한이 상당히 심각한 도발을 일으키잖아요. 대남 도발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는 아마도 이 남는 항공모함 한 대를 랴오닝 반도가 보이는 서해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자,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11월 대선이 끝날 때까지 북한이 ICBM을 쏘지 않는 것이에요. 북한은 ICBM을 쏘면 안 돼요. 트럼프의 대선이 끝날 때까지. 만약에 북한이 ICBM을 쏘면은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큰 차질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이 ICBM을 쏘는 걸 막아야 되는데
미국으로서, 미군으로서 북한이 ICBM을 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서해입니다. 서해. 평양이 코앞에 보이는 서해예요. 항공모함이나 미국의 구축함들이 동해에 가 있는 것보다 서해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북한이 꼼짝을 못 합니다. 근데 왜 그동안 미국의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 서해로 들어오지 못했느냐? 중국이 막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서해는 중국의 완전한 나와바리입니다. 중국의 완전한 나와바리예요. 만약에 이곳에 미국의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아주 그냥 지랄 발광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한 20년간 미국의 항공모함은 물론이고 구축함도 랴오닝 반도가 보이는 서해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한 20년간. 근데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도발을 일으키잖아요. 군사 도발을. 그러면은 미국은 그걸 빌미로 해서 남는 항공모함 한 대를 그 서해로 밀어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중국은 정말 눈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 도발을 일으키지 말라고, 남한을 향해서 군사 도발을 일으키지 말라고 이번에 막은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최근에 북한을 보면요, 어떤 독한 맛이 안 보여요. 독한 리더십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는 게 엉성해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김정은이 건강할 때 잘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때는 김정은이 독한 맛이 있었잖아요. 독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미국이 아무리 뭐 선제 타격 이런 위협을 해도 기어이 ICBM을 쏘아 올리고,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 초까지만 해도 김정은이가 뭘 했습니까?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했잖아요.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 대구경 장사포, 초대구경 방사포, 그런 것들을 막 쏘아 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맛이 지금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뭔가 군사 작전을 하는 게 굉장히 엉성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대남 전단을 날린다고 했는데 그 대남 전단이 무슨 우리 대한민국의 위협이 됩니까? 그리고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해서 방송을 이렇게 우리 최전방에서 근무한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무슨 위협이 돼요? 근데 그런 걸 하겠다고 하니 굉장히 엉성하지 않습니까? 실효성도 없고 뭔가 굉장히 엉성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이가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아마 유고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김정은이 유고 상태라면은 지금 현재 어떤 군부에 의한 집단 지도 체제가 김정은의 유고 상태를 철저히 비밀에 가린 채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북한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